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저희는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 재판 소호나 임명 동의에 관한 인가 설명회와 관련하여 인가 설명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에 따라 국민과 법원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말이 거짓이 있다면 이중의 벌을 작시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정인들 또 참고인들은 거의 다 참석하고 유일하게 저희 당에서 정인 신청한 배용주 정인만 참석이 안 됐습니다. 정인과 참고인이 저희들 쪽에는 전부 다 참석하고 다 피하고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를 대서 모종의 집요한 회유와 또 참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건강한 것들은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을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또 동일한 김성수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을 이렇게 보장하지 못하는 거의 가깝고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그런 여건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지명해야 헌법 정신에 가깝다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헌법 정신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헌법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긴 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제 임기가 내년 9월 9일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임기 동안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이런 임기 15개월짜리 헌법소장을 지명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 잘된 건 아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합리적이지가 않죠? 제가 수락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는 그건 임기 동안 제가 객관적으로 지금 후보자님이 아니고 다른 후보자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판단할 때 적절하지 않다. 임기를 6년 채울 수 없는 후보자를 지명하고 또 그 지명자가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좀 어색하다. 어색하다. 임기 15개월짜리 소장을 지명하고 수용하면서 어색하다. 이 정도 대답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총리가 헌법에 넣는 촛불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전 공무원을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물론 정치 레토리가 하지만은 헌법의 가치나 헌법 규정에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동의하죠. 어제는 좀 과격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정치적인 수사인데 뭔가 저 같으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김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입니다. 박대규 연구관 총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어떤 일을 하는 자입니까? 재판관님을 모자해서 사건에 관한 심리에 관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그 일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2011년 2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원래 검찰에서 전직됐습니다. 2011년 근무하고 2011년 2월부터 검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예, 2011년 2월부터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 연구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네. 통진당 판결과 관련해서 김희수 후보자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좌를 하셨냐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재판 배당 받아서 판결 낼 때까지 쭉 보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기간 중에 일부만 보좌를 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고 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좌를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궁금한 거는요. 네네.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계속 궁금해했던 거는 과연 그 후보자가 소수 의견된 그 결정문을 직접 다 쓰신 건지 아니면 누가 연구관들이나 누가 써준 건 아닌지 이런 질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재판관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연구관들은 재판관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을 기초 자료를 작성해 드리고 그럼 그걸 토대로 재판관님께서 고치시고 그래서 처음에 기초 자료는 연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기초 자료는 제가 전속 연구관으로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재판관님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문이라든가 이런 작성을 하십니다. 결정문 작성 과정에는 관여를 안 하신 거네요. 기초 자료를 수집은 해드렸지만 결정문 작성에는 관여를 안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통진당 작성과 관련해서는 결정문 작성에 그때는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국회에. 간사들이 협의해서 증인 청문회를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 보고 이래야지 하는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모든 일을 다 위원장에게 책임을 넘기고 그러는데 처음 증인 청문회는 다 간사들이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장님 증인을 누구 해라 청문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잠깐만 있어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박대규 참고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낼 때 과연 그 전속이든 공동이든 그 재판 연구관으로서 그 보조를 해줬는지가 이게 중요한 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은 사실은 뭐 참고인으로 와서 여기 진술할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정문 작성 당시에는 제가 국회 법사위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김소연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저한테 출석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간사한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적으로 후보자가 당시에 피하에서 연구를 보좌했던 연구관들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 왜 이렇게 그 기간,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박대규 연구관만 유독 출석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에게 의사진행 발언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물어서 성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소연 참고인은 왜 안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하시면서 왜 안 나오는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야당 쪽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한 분을 선정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꼭 통진당 판결만 얘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책임을 마치 뭔가 조직적으로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인 문제도 제가 아는 걸로 지금 박대규 참고인 같은 경우는 박노현 사건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연령 문제,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허용하는 거, 물대포하고 관련된 이런 사건들에는 본인이 전속 연구관일 때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부터 좀 묻고 또 본인이 현재 사건 할 때 통진당 사건 할 때 어느 연구관이었는지는 또 알 테니까 그 연구관 이름을 좀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정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고 요청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청문회 논란은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이고 불필요한 모욕주기성 지금 논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 그 장시간 재직을 했고 특허법원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급으로 재직을 하셨고 헌법재판관까지 하셨던 분에 대해서 저분이 과연 소수 결정문 정당 해산과 관련한 소수 의견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로서는 부적합한 청문회의 어떤 질문이나 쟁점 사항이다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진당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가장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사건에서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주장하셨던 분이 과연 저분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을 때 그러면 재판 진행이라든지 소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기관 운영이라든지 보편적인 쟁점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보편성 문제에 대한 차라리 논란을 하는 것은 옳되 후보자께서 과연 그 소수 결정문을 본인이 쓸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거나 그 논란에 해묵기 위해서 연구관들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